오늘은 예.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신 김현원 박사님을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요, 박찬민 씨가 김현원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현원 박사님께서는요, 첨단 과학으로 물의 신비를 밝혀내셨는데요. 이 뇌하수체 종양으로 뇌하수체를 잃은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물을 발견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물의 신비한 성질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 결과로 국내외에서 물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생화학을 전공하셨는데 물을 전공하셔서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좀 가슴 아픈 사연이 네. 계셨었거든요. 근데 먼저 박사님, 뇌하수체하고 물하고 그건 병인데 어떤 연관이 있을지 그거부터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네. 원래 물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또 연구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는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는 유전자 조절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물을 연구하게 된 큰 인연이 있어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제 딸입니다. 제 딸이 7살 때 얘가 갑자기 자는데 아프다고 막 울어가지고 어디가 아픈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왜 아플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뇌하수체 이상이 생겨가지고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이 되면 그 가슴이 자라는 2차 성징이죠. 7살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슴이 그러고 보니 조금 나와 있어요. 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었으니까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은 마침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수술을 잘한다는 네. 의사가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로 솜씨가 뛰어난 분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런 경우에 종양과 함께 뇌하수체도 떼어냅니다. 뇌하수체는 손톱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그 손톱만한 뇌하수체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요. 아. 그래서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가 없으면 성장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없으니까 네.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모든 호르몬을 얘는 바깥에서 주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들겠죠. 힘든데 대부분의 호르몬은 비타민 먹듯이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어떤 호르몬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소프렌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뇨 억제 호르몬입니다. 바소프레신이 하는 일은 세포가 물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하루에 콩팥에서 물을 흡수하는 물의 양이 약 180리터입니다. 만약에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지 못한다면 예. 우린 180리터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애기는 또 거의 180리터에 해당하는 만큼 소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소프렌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 물을 들이키고 계속 소변을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돈 받고 줄줄줄줄 그렇죠, 그렇죠. 약기운이 바소프레신이 없을 때는. 그런데 약만으로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면은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약을 넣어도 약이 보통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은 더 심해요. 근데 저희는 애한테 맞게 약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하루에 2차례 약을 넣게 돼 있었어요.
자기 전에 한 차례 넣고 그다음에 오후 2시 정도에 한 차례 또 약을 넣습니다. 그런데 꼭 오후 2시에 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3시에도 떨어지고 1시에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11시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 약이 바소프레신 약이 또 그 당시에 냉장 보관하는 약이었기 때문에 얘가 그 당시엔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다 냉장고를 항상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외출하는 것도 힘들겠죠. 여자애가 나중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죠. 마누버스에서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약 기운이 떨어질 때 아주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콩콩콩콩하고 네. 힘이 쭉 빠지고 그다음에 그 손발이 막 차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 입에 부글부글한 침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근데 뭐 현대학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과정에 제가 아버지로서 당연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동종요법이라는 그러한 서양의 대체의학의 한 방법을 알게 됐어요. 동종요. 네네네. 영어로는 호미오파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말로는 동종, 같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영어로 표현하면 like cure likes. 다시 말하면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동종요법은 사실 강의를 해도 여러 시간을 강의해야 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말에 이독제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도구로서 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몸의 동종요법에서는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내가 질병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내 몸이 치료되고자 하는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을 이용해서 그 병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 정상인에게 그러면은 아픈 사람한테 그 약을 그 독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연 치유력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 나는 사람한테 해열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을 더 내게 하는 물질을 주는 거죠. 동양의학의 원리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근데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린아이가 그 학교에다 냉장고를 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간 되면 또 가서 이렇게 또 약을 뿌리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아이들. 힘들었죠. 그러니까 소풍도 못 갔죠. 소풍도 못 가고 지금은 뭐 제가 제 딸이 일본에서 이제 대학교를 이번에 졸업하는데요. 방학 때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노느라고. 아,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지금은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다 아버님의 힘으로 고치셔서 이렇게 됐다는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인데 어. 그때는 항상 마음의 짐이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애가 하루에 약을 한 번만 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밤에 넣으니까 라이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2번 넣는 건 정말 불편해요. 왜냐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동종요법의 원리가 자연 치료를 강화시키는 건데 네. 독을 이용해서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건 좋은데 그 독성 물질이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종요법의 개발자들은 서양에서 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 치료를 강화시키는데 물질의 독은 없애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희석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한없이 희석하면은 인체에 생리적으로 독은 나타내지 않는데 특별하게 두드려지거나 흔들어주면은 그 자연 치유력은 물속에 담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원리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물에다가 자연 치유력을 기억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동종요법의 원리대로 제 딸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물속에 기억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현대의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세한 방법은 뭐 생략하고요. 해가지고 우리 딸애한테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2시에 약 기운이 떨어지는데 6시까지 가는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6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도 중간에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안 왔어요. 그것뿐 아니라 애가 힘든 게 없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부글부글하는 침이 나오는 힘이 빠지고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물을 마시고. 마시고, 그냥- 물을 마시고 예.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기억을 시키는. 물에다가 제 딸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기억시킨 것이죠. 동종요법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말씀하신 아니 그 선생님. 바소프레신이라는 걸 물에다 그렇죠. 섞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섞는 게 아니라 네. 바소프레신의 에너지라고 그러면은 네. 에너지고 파동이라고 그러면 네. 파동이고 정보라 그러면 정보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물속에다 기억시킨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기억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물이 기억을 한다는 게 언뜻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물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뭘 기억을 해요, 선생님? 아니 물도 뭐 뇌가 있는 모양이죠. 물은 예. 전체가 다 뇌예요. 물이요? 그래서 물이 기억을 잘합니다. 아니 술은 기억한다 소리 들었어요. 난 물이 기억한다 소리. 우리보다 들었어요. 나은데요.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아. 주세요. 그거는 알기 쉽게 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예. 제가 처음에 사용한 것은 그런 전통적인 물을 기억시키는 동종요법의 방법은 희석을 하면서 그냥 희석하는 게 아니라 막 격렬하게 흔들어요. 네. 아니면 두드려지고 흔들고 그렇게 하면은 물의 에너지가 물질의 에너지가 물속에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제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저도 물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왜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그런 전통적인 흔드는 방법이 아니라 전자기적으로 물질의 정보를 증폭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기계를 자체 제작했어요. 전자기적으로. 그런데 그 바소프레신을 일부러 투약 안 시켜도 그게 생긴다는 겁니까? 자, 그래가지고 아까 하루에 2차례 넣는 게 2시에 떨어지는 약균이 6시까지 늘어났다가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네. 하루에 한 차례만 넣어도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 놀라운데요. 밤 자기 전에 네. 한 번만 넣으면 그 다음 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만 먹었을 뿐인데. 지금 이 시청자들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리해 주세요. 바소프레신에는 약을 이제 2번씩 먹었는데, 한 번 넣게 된 거죠. 예, 지금 저 박사님께서 새로 만드는 그 물이랑 그 약을 먹으면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제 아내의 평생 소원이 우리 애가 하루에 한 번만 약을 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물에 의해서 그냥 허무하게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 아니 저 뒤에 지금 박사님 네. 따님이시죠? 네, 딸이네요. 저렇게 컸어요? 7살짜리 그 아팠던 딸이? 시간이 흐르면 크게 돼 있죠. 시간이 많이 돼 흘렀으니까. 지금은 있지만은요. 괜찮은 건가요? 김 박사님 같은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죠. 그럼요. 그렇죠. 엄청난 거. 건강해 저보다 더 보이네요. 커요. 네. 아니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네. 전혀 뭐 어디가 아픈 애 같지 않거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박사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APU라는 대학이 있어요. 네. 국제대학인데 뭐 마지막 학기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건강하고. 뭐 옛날에 소풍도 못 가던 아이가 예. 일본에서 방학 때 오지도 않을 정도면은 아주 건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물은 그러면 아버님께서 공수해 줍니까? 아니요.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있어서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일반적인 동종요법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자기적인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쉽게 물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이런 세라믹 볼에다가 제 딸이 필요로 하는 이제 바소프레신 정보를 담아요. 그러면 이것을 물병에다 넣고 예. 여기다 물을 계속 채워서 마시면 바소프레신 정보가 이 물에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께서 이 바소프레신은 그렇게 해결을 하셨는데 이 다른 호르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성장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여성 호르몬. 네, 여성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우리 애가 너무 호르몬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사용하면 뭐 뒤죽박죽이 돼서 알 수가 없겠죠. 지금은 사실은 모든 호르몬을 정보로서 다 도와주는데, 그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각 그 약의 용량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용량을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갑상선 호르몬도 그렇고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그렇고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적절하게 줄여서 물과 함께 이제 복합적인 정보를 물에다 담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든다면은 네.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애가 한 7년 정도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성장 호르몬은 꼭 주사로 맞아야 되거든요. 매일 맞아야 되잖아요. 매일. 예. 이런데 엉덩이 네. 얼마나 지겹겠어요. 네. 그래서 얘가 키가 한 162cm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뭐 한국 여성의 키가 평균 키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큰 키가 아니고 그리고 그때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한국 남자가 가장 선호하는 키가 164래요. 지금은 더 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장 호르몬을 애가 맞기도 싫어하고 끊으면은 딱 됐다. 적절하게 이제 또 뼈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164 정도 되겠거니 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성장 호르몬 끊었어요. 네. 이제 스톱을 시켰죠. 적절한 시간에. 센티미터에서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얘가 성장 호르몬을 끊으니까 원래 아파도 네. 굉장히 명랑한 그 춤추고 다니는 아이인데 갑자기 슬픈 노래를 들으면은 막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보통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상하다. 저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 상태면은 이 우울증이 와요. 그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평생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매일 지금같이 매일은 안 하더라도 용량을 줄여서 매일 하든지 이틀에 한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뭐 성장 호르몬 물도 만들어서 줬죠. 그랬더니 다시 명랑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사람도 명랑해질 수 있어요. 물을 마시고. 그걸 제가 체험을 했죠. 제 딸을 통해서. 그뿐이 아니라 또 성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68까지 큰 거예요. 168이요? 그래서 더 클 수 있는데 어쨌든 훨씬 더 클 수 있었는데 168에서 그러면 저 박사님 지금 성장 호르몬도 물을 기억해서 만들어줬다는 그렇죠. 그렇죠. 저 좀 부탁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지 안 되는 게 없겠는데요? 저도 안 돼요. 선생님이나 저는 안 되고 뭘 부탁하시려고요? 너무 부탁하면 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연로하세요. 너무 이제 성장기가 지나면 뼈가 굳으니까 안 되는군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을 없어요. 선생님께서 맞으시면 예.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럼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따님은 지금 이제 168cm에서 키는 이제 멈춘 건가요? 그렇죠. 대신 이제 메타볼리즘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 물을 마시는 거죠. 이게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더 물을 이상 마시고 성장은 네. 안 하는 건가요? 네. 그 물을 먹어도 더 이상 성장은 안 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애가 네. 제가 이제 성장을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제 뼈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넣는 시점을 늦추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160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키의 성장을 이제 성 호르몬을 줘가지고 억제한 거죠.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네. 우울한 사람도 명랑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주위에 우울한 분들을 제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스트레스로 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 우울한 분뿐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져요. 물을 마시면. 저희 좀 주세요. 성장기에 지난 사람은 안 된다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장호르몬뿐 아니라 호르몬. 네. 그래서 마음을 명랑하게 하는, 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나 네. 이런 호르몬이 있거든요. 세로토닌은 낮의 호르몬이라 그래서 우리를 밝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을 몸에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로토닌의 정보를 바로 물에다 담아서 주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선생님, 그러면요. 명랑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노화 방지 호르몬이나 뭐 암 예방 호르몬 이런 것도 개발하신 거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정보는 물속에서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병통치네요. 암을 억제하는 정보도 물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별하게 세로토닌 정보를 사용한 것은 몇 년 전에부터 많은 분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개발했는데 아직도 이런 기회가 없어서일까요? 사실 물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면은 그것을 마실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인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병을 고친다는 게 상당히 놀랍기도 한데, 따님 같은 경우 말고도 어떤 병에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가 우리 애를 위해서 만든 물은 아주 특수한 물이죠. 네. 호르몬 정보를 기억시킨 물이니까요. 그래서 호르몬이 결핍된 사람한테는 그 물이 필요하겠지만 정상인에게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인을 위한 물을 제가 또 개발하게 됐어요. 그것도 네. 어느 날 집사람이 정수기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정수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렌탈하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정수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더 좋은 정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기능성 물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발견한 게 알칼리 환원수예요. 네. 그 물을 마셨는데 집사람이 주부습진이 아주 심했는데 어느 사이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심해가지고 생기다 없다 막 그러는데 없고 이렇게 설거지를 손으로 했는데도 괜찮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을 바꾼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걸 구입한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이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그거는 약과다 하고 많은 병이 고쳐진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 참 좋은 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네. 문제는 물이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저는 알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전자파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능성은 있지만 매일 마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나쁜 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네. 마세요.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더 좋은 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했는데 이제 전기분해 알칼리수를 더 좋은 기운을 담은 물로 만드는 방법도 제가 이런 기계도 만들면서 연구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전기분해수 말고 이런 세라믹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칼리 환원수를 만드는 방법을 또 개발하게 됐죠. 저 뒤에 저기 무슨 그림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저건 뭐예요? 알칼리 환원수를 만드는 세라믹 볼의 조합입니다. 아. 저는 이걸 자연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제 인공적인 전기 분해 방식에 비해서 좀 자연적인 방법이고 여기서 나오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미네랄들이 완전히 이온화돼서 나옵니다. 혹시 미리 만들어 온 거 좀 있습니까? 예, 물론이죠. 많이 드세요. 예. 이게 신비의 물이네, 진짜. 네. 물 맛이 달라요, 선생님? 어때요?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달다고 그럴까? 마치 술도 왜 맛없는 술과 맛있는 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이거 완전히 그 맛이. 모든 걸 술 맛에 비유하시네요. 말을 하세요.
저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은 아니 들어요. 자기 네. 집은 알칼리 이온수가 있다며요. 네. 그 물의 입맛이 이렇게 절었으니까 맛이 구별이 안 되지만은 그럴 수도 나는 있겠네. 아주 나쁜 물만 먹다 이러니까 구별이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훨씬 부드럽고 순해. 실제로 이 물을 마시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건강해지시네. 통풍과 혈압이 네. 나으신 분이 네네. 계시대요. 이 물을 드시고 네네네. 그분들 직접 모시고 아, 그러시죠. 네,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네네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모시겠습니다. 자, 이봉우 선생님을 모셨는데 아니 겉으로 뵙기에는 너무 건강하신데 어디가 편찮으셨다는 얘기예요? 건강합니다. 네. 제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술을 하고 음료를 좋아했는데 네. 술을 좋아하셨어요? 예, 술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예. 제가 계산해 보면은 1982년도니까 지금 한 26년 전에 26년 동안을. 통풍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때예요, 그때. 네. 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통풍이라 그러면은 한 바람만 불어도 통증을 느낀다는 그렇게 그런 적인데 아프다면서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금방 어떻게 이제 이 통증이 생기는지 우리도 모르는 적에 그냥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하고 약속을 한다든가 또 어떤 때 이제 뭐 비결한 예로 뭐 이제 골프를 치러 약속을 했는데 부어가지고 신발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 예. 좋은 물이 있다는 걸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제 관절염 알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제 그 전부터 26년 전서부터 이 통풍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나보고 야, 이 통풍에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물이 있는데 한번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물맛이 아주 달아요. 마시게 되면은 맛이 달아요. 달고 이제 마시면은 예를 들어 2컵 정도는 계속해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시더라도 배가 출렁출렁 안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마시기 힘들면 그렇게 못 마셨죠. 근데 이제 마시기 좋으니까 하루에 한 2리터 내지 한 3리터 정도를 계속 마셨어요. 근데 보니까 깜짝같이 이 통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은 술 마시게 되면은 그 아픈 부위가 찌릿찌릿 이게 뭐 전기 오는 식으로 이렇게 찌릿찌릿 오는데 네. 그런 데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상하다 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제 약 안 드시겠네요? 지금 들 필요가 없죠. 아니 이제. 그 물을 얼마나 드셨어요? 네. 한 2개월 정도 아니, 선생님 2개월 드시니까 나오셨네요. 통증 같은 게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26년간 없으세요? 알아오셨던 알아보죠. 통풍이 예. 없어지셨어요? 이야. 근데 그 거짓말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물을 드실 때 예. 가족들이랑 혹시 같이 앉으셨어요? 같이 들었죠. 집사람이 뭐 영어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가 통역하면 되니까. 그리고 핑거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안 펴져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나는 그런 병은 진짜 처음 저기랬는데, 어떤 때 보니까 집사람이 이거 안 펴지고, 아니, 이제 이러더라고. 그런데 네. 하루 전에 저녁에 저녁 먹다가 이렇게 보면서, 여보, 이거 이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짓말 같아. 딱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억지로 피고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도 일종의 관절염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나아졌죠.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71세인데 38년생이니까요. 아니 근데 피부가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땡기는 수술 받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매끈하세요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수술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받고. 그 물은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2월 달에 마셨어요. 그럼 지금도 계속 드시고 이렇게 있고요. 마시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봉호 선생님께서는 통풍에 좋은 그 세라믹이 담긴 그 물을 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미네랄 알칼리 환원수가 네. 하는 역할입니다. 아 기본적인 네네. 알칼리 환원수가. 네네. 네. 특별한 정보를 담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호르몬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뭐 변비나 설사나 다이어트나 이런 모든 것들은 통풍이나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그 하나의 물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도 이런 걸 실험을 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물을 마신 쥐와 알칼리 환원수, 미네랄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의 종양 크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양을 주입해가지고 일부러 성장을 시키는 건데 종양 성장이 이만큼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프로 그 수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리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 아니라 20마리 이상의 쥐에 대해서 실험한 것입니다. 이건 항암 효과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보조요법으로 누구나 물을 마시니까 사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비와 설사, 완전히 다른 질환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스스로 병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메커니즘이 있다면은. 그리고 뭐 약을 먹으면 간에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담도 없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의 경우에는 약효를 나타내고 간에서 분해가 되면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어느 약이나 약효보다 더 많은 부작용 리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물은 바로 분해될 것도 없죠. 뭐 물이니까. 물은 바로 내 몸이 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신 물이 30초면 혈액에 가고 1분이면 머리까지 갑니다. 30분이면 몸의 곳곳까지 다 가는데 물만큼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물은 영향을 끼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70%가 내 몸인데 내 몸의 70%가 물인데 바로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신 물은 바로 내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큼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가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인위적으로밖에는 못 만드는 겁니까? 자연계에 알칼리 환원수가 만들어지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위적인 지금 방법을 쓰는데 자연계도 아주 특정하게 알칼리성과 환원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물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많이 있고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한 물도 있고 물론 알칼리 환원수 못지않게 뛰어난 치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물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 이봉우 선생님 그러니까 저 물로서 아주 기적 같은 그 치유를 하셨는데 예. 외출 중에 물 드실 때도 그 물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물을 마실 때 딴 물을 안 드시는군요. 딴 물을 마실 필요가 없죠. 들고 예. 이봉우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네랄 알칼리 환원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럴까요? 네. 미네랄을 뭐 넣으시면 돼요. 이 물과 미네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리터용이에요. 네. 이만한 바틀에 있는 것은. 이게 한 40g 정도 됩니다. 네. 조금 지나면 이제 기포가 막 이 안에 올라오는.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이 물에 녹으면서 전자가 발생하고 네. 그 전자가 물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서 그 기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소 기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OH- 그런 것이 동시에 형성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알칼리 환원수가 됩니까? 이 정도 양이면은 1.5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 40g 정도의 자연 미네랄이 있는데 이 정도면 한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네네. 먹어야 이제 그 효과가. 그런데 1시간이 되고 그 다음부터 마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반 정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채워서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1시간 다 마신 다음에 1시간을 또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반반씩. 네네. 저 미네랄을 한 번 넣으면 6개월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계속 물만 채워서 마시면 됩니다. 야. 아니, 실제로 네. 1년까지도 마실 수 있어요.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pH가 그러니까 알칼리성의 환원력을 갖고 있는 물 속에서는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거
오염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정이라는 건 뭡니까? 세정이라는 것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물과 반응하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산화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물을 알카리 환원수로 만드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산화 마그네슘의 형태로 변해서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식초로 이렇게 식초를 물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놔두면은 그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코팅된 산화 마그네슘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이 미네랄을 이거를 그냥 알갱이인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네. 이거요? 좀 성분이 알려주세요. 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네. 이 검은 것들은 다공성의 숯이기도 하고요. 아. 또 맥반석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네. 또 마그네슘과 같이 알카리성의 환원수를 만드는 그런 마그네슘 특별하게 또 처리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안에 물의 구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적 개선을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도 있고 다양한 성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따님이 그 과거에 마셨던 물, 네네. 그리고 이 물이랑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럼 현재 그 따님은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이 물에다가 정보를 넣은 거죠. 우리 딸이 필요로 하는. 여기 마침 그 정보를 입력하는 기계를 갖고 왔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 희석하는 동정요법의 방법을 이용해서 호르몬 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기계를 개발해서 이 안에서 바로 호르몬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와.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직접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예. 어디 볼까? 이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왼쪽에다 물질을 넣고 오른쪽에 물을 넣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르몬을 갖고 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민감한 분은 알코올을 물에다가 전사해도 취기를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머. 전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사. 예. 전사는 전사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걸 전사라고 그러죠. 특별하게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네. 전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죠? 이거 트랜스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퍼. 전해준다고. 정보를 옮겨주는 장치라고 제가 네.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든 건 뭡니까? 이거는 주정이에요. 아주 강한 소주? 그렇죠. 알코올이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네. 알코올. 98%인가 굉장히 높은 농도의 술입니다. 98%요? 네네. 고량주가 40%니까 뭐. 그렇죠. 먹으면 타버리는 이것은 생수입니다. 네. 생수에 전사를 하는데 그냥 실제로 생수죠. 그냥 그냥 일반 거예요? 생수입니다. 뭐 세팅은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어머.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네. 정보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전사 어디께 되고 어디로 있는 옮겨지는 거예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정보가 오른쪽으로 옮겨져요. 아, 그렇게 알코올이 이제 물로 옮겨지는 네네네.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글쎄. 그런 것 미래로도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글쎄요. 저 짝은 여자, 이 짝은 남자 들어오는 거 중요한 게 없을까. 와, 진짜 신기하다. 저희 집에는 이러한 정보를 네. 사람한테 직접 전사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커다란 그런 그것도 있어요. 장치를 만들어서 집에서는 그렇게도 사용합니다. 진짜요? 사람한테 직접 사람이 그냥 위에 서 있는다고요? 안에 네. 커다란 장치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만 요 부분을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 그렇죠. 말이죠. 네. 뭐 다 설명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좀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떤 원리 때문에 그게 전사가 돼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네. 증명된 그런 방법들은 아닙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런데 원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에 네. 50mg에서 그 이하의 미약 자기가 안에 걸려요. 아주 약한 전기를 자기? 코일로 감싸서 전기를 주면은 예. 이 안에 이제 자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 지구 자기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지구 자기가 500mg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력은 아니에요. 아주 미약한.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의 정보가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지구 공명 주파수에 해당되는 그런 주파수대로 전기를 단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물질의 정보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알코올을 이쪽으로 이제 그 전사시킨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여기 전사가 됐습니까? 텐서가 됐죠. 그럼 저는 이 드셔- 용기가 있는데 이게 옮겨진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섞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의 정보는 옮겨지지 않아요. 오, 예를 신기해. 들어서 사람에서 그 사람의 세포의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만 옮겨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직접 우리가 먹는 고기를 옮긴다고 고기의 정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고기는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먹는 것이지 어떤 정보를 자극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예. 주기가 약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선생님은 술이 강하셔서 예. 많이 드셔도 딴 분들 여성분들 한번 글쎄. 제가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술이 알코올이 약한 사람이 좀- 먹어봐야지. 네. 근데 어떻게 혹시 민감해서 진행도 못하시면 어떡해? 아니 선생님 술 맛이 나요? 안 나죠. 술 맛은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예. 한번 여기 드셔보세요. 잔이 잘 있네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물은 몸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 한 잔은 금방 물질이니까 예. 두뇌까지 가서 바로 자극을 하지만 예. 물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만이니까 그걸 금방 알아보기는 힘들겠군요. 네, 이런 원리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알코올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선생님 저는 약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분인가? 이렇게 뭐 주기를 느끼- 민감한 분은 10분 안에 민감하신 10분 안에 분은 느낍니다. 저는 약간 이상한데 한 번만 더 줘. 아, 확실하게 실험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네. 마무리는 박찬민 아나운서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박찬민 씨는 술이 세니까 저보다는. 알고 보니까 최영주 아나운서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술 냄새 나요. 알코올 냄새가 나는데요? 나요? 네. 그만 살아야 되겠다.